네, 여러분 이번 시간 우리 교재 238페이지 보시면 제2절 타일 공사입니다. 뭐 타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자, 이 타일 공사인데 여러분 이 타일 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건 타일의 종류들이에요. 자, 여러 가지 타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질, 석기질, 도기질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자기질, 자, 석기질, 이렇게 도기질, 이렇게 세 가지, 뭐 토기질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어떤 타일이 좋고 나쁘냐라고 얘기할 때는 흡수율 가지고 따져요. 자, 물을 빨아먹는 비율이 흡수율이죠. 자, 그러면 흡수율이 좋은 게 많은 게 좋지는 않아요. 흡수율이 여러분 작을수록 좋은 타일이죠. 비싼 타일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질은 몇 프로냐면 보통 1 내지 2% 정도예요. 2% 정도. 자, 혹시 여러분 3%까지는 봐주십시오. 아셨죠? 석기질은 보통 10% 이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기질은 보통 10% 이상인데 보통 10에서 약 한 20% 정도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타일은 이렇게 흡수율에 관련된 얘기인데 문제는 이 흡수율에 관련된 것에 따라서 사용 장소가 달라져요. 자, 사용 장소가 달라져요. 여러분 자기질 같은 경우는 그 사용 장소가 물을 적게 먹기 때문에 물 사용이 많은 곳, 많은 곳이라든지 또는요 실외에 사용이 가능하죠. 자, 석기질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주로 바닥 같은 데 많이 쓰는 벽도 씁니다.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미끌림 방지 목적으로도 많이 쓰여요. 자, 그래서 이 석기질 같은 경우는 실외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실외요. 바닥이나 벽 같은 데 많이 쓰이죠. 멀리서 보면 여러분 꼭 돌 같아요. 자, 도기질입니다. 이 도기질은 절대 물 사용 많은 곳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물 사용 적은 곳에 쓰거나 또는요 반드시 실내용으로 사용돼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개념을 좀 잡아 주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 여러분 타일 붙이기 시공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붙이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교재 240페이지 보면 이런 공법들이 있어요. 자, 문제는 이런 공법들에 관련된 얘기예요. 우리 18회 때도 여러분 이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 타일 붙이는 공법이 있어요. 붙임 공법. 자, 붙임 공법 여러분 5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할게요. 첫 번째가 자, 우리 떠붙임 공법. 공법을 적재 공법이라고 하는데 자, 얘는요 이렇게 표면이 울퉁불퉁해요. 자, 이렇게 울퉁불퉁할 때 타일 뒷면에 자, 모로타를 엄청나게 얼려놓고 갖다 떡받아 붙이면 돼요. 이게 떠붙임 공법입니다. 결국 얘는 수평을 뭘로 맞추냐면 여기 뒤에 있는 모로타르의 양 가지고 맞춰요. 자, 그런데 이 떠붙임 공법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모로타르가 이 모서리에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모서리에는요 모로타르가 있어요, 없어요? 모로타르가 채워지지 않아요. 결론은 모로타르가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 모서리 파손의 위험이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이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 나중에 그 물이 빠지면서 하얀 얼룩이 생겨요. 결론은 백화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떠붙임입니다. 자, 어떤 분 그래요? 떠붙이면 왜 붙이냐고. 여러분 왜 붙일까요? 가장 저렴해서 그래요. 싸다고요. 네. 두 번째, 이걸 계량합니다. 계량 떠붙임 공법. 여러분 공법은 공사하는 방법을 공법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울퉁불퉁해요. 자,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초벌 미장을 해요. 평평하게 해주는 거죠. 초벌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완전히 굳고 난 뒤에 여러분 요 뒤에다가 자, 모르타를 얹어놓고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면이 평평하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눌러버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계량한 게 계량 떠붙임 공법입니다. 세 번째, 압착 공법이에요.
자, 압착공법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자, 이면이 울퉁불퉁하니까 처음에 초벌을 합니다. 자, 이 초벌이 완전히 굳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는 게 뭐냐면 재벌을 해요. 두 번째 하는 게 여러분 재벌이죠. 이렇게 한다는데 이 재벌이 붙임용 모르타르가 돼요. 붙임용 모르타르라고요. 얘는 굳은 상태에서 하면 안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타일 뒷면에 아무것도 없이 갖다가 딱 갖다 붙여요. 이걸 걸었다 여러분 압착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네 번째, 이걸 좀 개량하는 거죠. 개량 압착공법. 자, 그래서 개량 압착공법. 자, 초벌입니다. 다음에 재벌이죠. 자, 여기도 붙임용 모르타르예요. 그런 다음에 요 타일이 있으면 요 타일 뒷면에 이렇게 모르타르를 얹어요. 자, 얹어서 갖다가 붙이면 여러분 개량 압착이에요. 결론 압착과 개량 압착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풀이 여기도 있지만 자, 개량 압착은 요 뒷면 두 가지 다 두 군데 다 있는 거죠. 여러분 풀을 붙일 때 한쪽에 붙여서 붙일 수 있고 양쪽에 붙여서 붙일 수 있잖아요. 그거 얘기해요. 자, 다음에 밀착공법입니다. 자, 밀착공법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 동시줄눈공법이라고. 동시줄눈이 되는 이유가 작업 과정에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기는 과정에서 처음에 초벌을 해줘요. 이게 다 굳고 나면 재벌을 합니다. 결론 이 재벌이 굳기 전에, 즉 얘가 붙임용 모르타르가 되는 거죠. 붙임용 모르타르예요. 자, 그런데 얘는 이렇게 타일이 있는데 타일 뒷면에 모르타르 없이 갖다 붙일 거예요. 이다 보니까 여러분 뭐하고 똑같아요? 압착과 똑같아지는 거죠. 문제는 이 밀착공법은 압착공법과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부터 붙일 때 뭘로 붙이냐면 얘들은 나무나 고무망치로 두드려요. 자, 그런데 얘는 뭘 쓰냐면 바이브레터, 진동기를 사용해요. 그래서 자, 타일 두께가 3분의 2 이상이 들어가도록 완전히 눌러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붙임용 모르타르가 삐져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깨끗이 닦고 말아. 결론은 별도의 줄눈을 설치하지 않아요. 얘는 별도의 치장 또는 장식 줄눈 설치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 이걸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사기간이 빨라지는 거죠. 공기가 단축돼요. 자, 그래서 너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 대규모라든지 대규모 공사라든지 대량으로 작업을 할 때 많은 양을 붙일 때 이 공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접착 붙이기 공법이 있어요. 이 접착 붙이기 공법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외부에는 못 써요. 내부용 붙임으로만 써요. 그래서 이 별도의 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반드시 내부용으로만 사용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드를 자, 이렇게 우리 흑선으로 별도의 좀 흑선이 있는데 그걸로 붙이는 면적이 있어요. 한 번 붙일 때. 그래서 접착제 1의 바름 면적. 바름의 면적은 2제곱미터. 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돼요. 너무나 멀리 하면 작업 자체가 어렵고 그다음에 본드가 굳어버릴 우려가 있는 거죠. 자, 그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40페이지 보면 자, 이제까지 설명드린 떠붙이, 개량 떠붙이기, 그다음에 압착 붙이기, 그다음에 개량 압착 붙이기, 그다음에 밀착공법 요 5가지에 관련된
자,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자꾸 눈여겨봐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다음에 모르타르가 나와 있죠. 여러분 세 번째. 결론 이 접착제 모르타르인데 1번 붙임용 모르타르는 배합비를 1대2에서 1대3 정도로 하고 가는 모래나 시멘트가 너무 많은 부배합은 피한다.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이 모르타르인데 결론 부배합은 피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부배합이 뭐예요?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 자, 부배합이 되면 여러분 강도 크고 균열이 많이 가고 시공 연도가 커지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원하는 건 여러분 요 균열이에요. 결론 부배합이 된 모르타르를 써버리면 이 모르타르 다닌 게 균열이 가요. 결론 이게 균열이 발생된다고요. 균열. 얘가 균열이 가면요 타일도 같이 균열이 가요. 아셨죠? 그래서 시멘트를 너무 많이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모르타르는 검 비빔은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자 여러분 검 비빔이라는 얘기 나오죠. 자, 이 모르타르는 기본적으로 검 비빔은 아직 물을 붓지 않은 거예요. 아셨죠? 자, 이것은 여러분 몇 시간? 3시간 이내에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용하여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비빈 거, 즉 비빔이 완성이 되면 물을 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몇 시간? 1시간 이내에 사용이 되어야 돼요. 자, 이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5번째 치장줄눈이에요. 여러분 치장줄눈이라고 하는 것은 왜 타일 매지 하얀색 부분 있죠? 그걸 여러분 지금 치장줄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재 여러분 지금 241페이지 치장 타일 줄눈 넣기라고 나와 있죠. 거기 나중에 여러분 타일과 타일 사이에 하얀색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지금 치장줄눈이에요. 자, 타일 다 붙이고 나서 저 부분을 갖다 저렇게 메꿔줘요. 이게 여러분 타일 치장 줄눈 넣기예요. 그런데 저 줄눈을 넣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타일 홈을 파줘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1번 볼까요? 타일을 붙이는 3시간이 경과한다면 줄눈 파기. 여러분 치장 줄눈을 넣기 위해서는 1번 줄눈 파기를 해야 돼요. 저 하얀색 이걸 넣기 위해서. 그러면 자, 타일을 붙인 후 몇 시간 있다 하라고요? 자, 3시간 경과 후. 후에 줄눈 파기를 해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줄눈을 파줘요. 자, 그 다음에 20시간 경과 후에 24시간 경과 후에 뭐 하라고요? 이제 줄눈 넣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치장 경화 정도 24시간 경과 모르타르 경화 정도를 보아 치장 줄눈을 하되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수분케 해야 된다. 결론 먼저 물을 죽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백색에 치장 줄눈 넣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치장 줄눈을 시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재 위에 있는 사진이 바로 치장 줄눈 넣기, 즉 타일 홈을 판 다음에 몇 시간 24시간 있다음에 또 저걸 집어넣어 주는 거죠. 자, 그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페이지 242페이지 보면 자, 시공시 주의사항이 나와요. 근데 1번 좀 잠깐 볼게요. 1번. 1번에 보시면 내부 벽타일은 밑에서 위로 붙이고 외부 벽타일은 위에서 아래로 붙인다. 자, 요거 여러분 붙임 순서에 있어요. 붙임 순서. 문제는 내부 타일은 외부 타일은 각각 달라요. 그래서 내부 타일은 어디서 붙여 가냐면 바닥에서부터 위로 붙여가고, 외부 타일은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이거 잊지 마세요. 아셨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기준을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루 붙임 높이는 1.5m 이하. 이 타일도 여러분 기분 좋다고 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붙임의 높이는 하루 붙임은 1.5m 이하 이내로 하는 게 적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돼요. 다음에 특별한 얘기가 없는데 6번째 볼까요? 6번째. 이런 얘기 있어. 모르타르 붙임 작업 시 기온이 2도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해야 된다. 여러분, 이 작업할 때 이 작업 시 2도 이하 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죠. 결론 2도 이하가 되면 보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온 작업하라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다음에 자, 타일의 용도. 결론 이거죠, 여러분. 우리 타일 중에 좀 하나만 제가 좀 설명드릴 타일이 있어요. CU 타일이 있고 무U 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CU 타일은 유약을 바른 거고 얘는 유약을 바르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유약이 있으면 발라버리면 표면이 매끄러워요. 얘는 표면이 거칠어요. 그러면 그 용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매끄러우니까 뭐가 좋냐면 미끌림이 안 생겨요. 미끌림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끌림이 없어서 미끄러지면 안 돼. 미안해요. 미끌림이 생기는 거죠. 매끄러우니까 미끌림이 생겨요. 자, 그래서 너는 미끄러우니까 여러분 혹시 욕실 바닥 같은데 미끄러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로 너는 주방에 벽 같은 데 많이 써요. 주방 벽이라든지 옆에다 적을게요. 주방에 벽이라든지 또는 욕실의 벽.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깨끗해야 되는 거죠. 청소도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생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유 타일, 표면이 거치니까 여러분 미끌림이 안 되는 곳이 있죠. 미끌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욕실의 바닥이라든지 1층에 현관 입구 이런 데는 절대 미끌리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장애자용 타일, 장애인용 타일이 있죠. 이런 타일도 절대 미끌리는 타일 쓰면 안 되겠죠.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게 바로 CU와 무유가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교재에 그런 얘기들이 지금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넘어갑니다. 어디를? 페이지 249페이지 보시면 도장 및 적산이 나와요. 도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페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인트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그와 더불어서 적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를 들어 페인트라면 페인트 양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러면 페인트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붓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나도 필요하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꼭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인력을 뭐라고 얘기하면 품이라고 표현합니다. 품. 결론 왜 품앗이 한 품, 두 품. 결론 사람의 인력을 품이라고 얘기하는데 결론 적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료의 양이나 품을 구하는 일을 적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럼 먼저 24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제9장 도장 및 적산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뭐 도장, 흔히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페인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페인트 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우리 이 페인트에서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페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수성 페인트, 그 다음에 유성 페인트, 그 다음에 락화 정도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그 얘기합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1번에 유성 페인트가 먼저 나옵니다. 얘는요, 기름에 성분이 있는 페인트라고 해서 유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셨죠? 자, 그러면 유성 페인트는 안료가 있고요. 자, 여러 가지 기름의 종류들을 사용합니다. 딱 한 가지 기름만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떤 페인트마다, 그 유성 페인트마다 약간 기름의 성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유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건조제가 있고 그다음에 희석제가 있는 거죠. 자, 이 안료는 색깔을 내는 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루라든지 또는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유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기름이 있어요. 자, 건석유, 오일두유. 자, 이런 게 없으면 피마자유. 자, 이런 거 없으면 여러분 참기름도 들기름도 상관없어요. 걔도 기름이잖아요. 이렇게 동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게 바로 유류입니다. 다음에 건조제인데, 자, 만약에 이게 건조제가 없다면 이 유성 페인트는 안 말라요. 끈적끈적거려요. 항상. 자, 그래서 이 건조제는 말 그대로 이 페인트의 기름 성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도망가는 용도로 쓰는 게 바로 유성입니다. 그래서 건조제예요. 자, 그래서 유성 페인트는 반드시 건조제가 필요한데 이 건조제를 너무 많이 넣잖아요. 많이 첨가하면 뭐가 문제냐면 너무 빨리 건조가 돼서 도막에, 도장의 막에 균열이 발생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당히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희석제입니다. 이 희석제가 대표적인 게 여러분 신나예요. 페인트에 신나를 타는 목적은요, 묽게 하기 위해서. 자, 묽어지면 뭐가 좋냐면 붓칠, 즉 롤라나 붓칠이 쉬워지는 거죠. 즉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작업성이 개선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전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첫 번째, 이 유성 페인트의 가장 큰 특징 중 또 하나, 단점 중에 하나가 얘는 알칼리에 약합니다. 그러면 알칼리에 약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알칼리의 대표적인 성질을 가진 게 뭐가 있나요? 시멘트, 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 이런 거죠. 이런 거에 직접 칠이 금지되죠. 칠 금지. 왜? 안 되는 걸 뭐 들고 일어나요. 자, 두 번째, 이 유성 페인트는요, 기본적으로 자, 내수성, 그다음에 내후성, 그다음에 내구성이 좋아요. 세 번째, 자, 또 하나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좋은데 여러분 이 유성 페인트는 이 알칼리에 약기 때문에 혹시 여기는 가능해요. 여러분 석고에는 도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게 여러분 목재라든지 또는 철, 도색이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름 성분 때문에 혹시 열 사용 근처에는 쓰면 안 돼요. 사용은 좀 자제해야 됩니다. 왜? 잘못하면 볼록볼록 타요. 유성 페인트는. 그래서 가스레인지 주변에 유성 페인트를 칠하잖아요. 그러면 볼록볼록 이러면서 나중에 까맣게 타버립니다. 자,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유성 페인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성 페인트의 특징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사실은 수성 페인트입니다. 수성 페인트는 물의 성분을 띤 페인트로서 수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이 수성 페인트 우리 교재 250페이지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 두 가지로 봅니다. 수성, 카세인 또는 카제인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카제인 페인트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수성 에멀전 페인트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성질은 여러분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수성 카세인, 수성 카제인 페인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성 페인트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성 페인트가 수성 카제인 페인트예요. 자, 그런데 이 수성 카제인 페인트는 안료에다가 이걸 붙이는 교착제 본드가 들어가요. 에다가 뭘 섞어요? 물을 섞어요. 결론은 이 물을 섞는다는 얘기는 이 물에
씻겨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물로 쓰기 때문에 절대 외부용으로는 사용 금지합니다. 그럼 어디용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내부용으로만 사용을 하라는 얘기죠. 뭐 때문에요? 이 물을 섞어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카세인 페인트를 외부에 발랐는데, 자, 그날 밤새도록 비가 오면 나중에 아침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얼룩덜룩 다 씻겨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요, 특이한 특징이 뭐냐면, 이 페인트를 칠한 부분에, 카세인 페인트를 칠한 부분에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얗게 묻는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수성 카세인 페인트입니다. 다음에 수성 에멀전 페인트인데, 이 수성 에멀전 페인트는 성분이 어떻게 되면 안료에다가, 얘도 교착제에다가 에멀전을 섞어요. 자꾸 에멀전을 하는데 에멀전이 도대체 뭐냐고. 에멀전은요, 기름과 물을 혼합한 게 에멀전이에요. 여러분 여성분들 보면 노션이라고 안 써있고 에멀전이라는 화장품이 노션처럼 생겼어요. 이게 기름과 물을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션보다는 조금 더 수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좀 촉촉하죠. 느낌상 끈적끈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름 때문에 물에 식김이 안 생기는 거죠. 따라서 너는 어디에 써요? 실외 사용이 가능하죠. 그러면 실외에 쓴다는 얘기는 여러분 실내도 가능하죠. 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멀전은 절대 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아요. 뭐 때문에? 이 기름 성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수성 카세인 페인트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성 페인트 하면 수성 카세인 페인트고, 자, 그 다음에 요즘은 전부 다 에멀전을 써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요 수성 페인트의 특징에 관련 얘기 좀 할게요. 수성 페인트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유성 페인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얘는 이 기름 때문에 광택이 있어요. 광택이 있다는 얘기는 눈부심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적으로 이 수성 페인트는 광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실내에 눈부심이 발생되는 곳에는 반드시 뭘로 써요? 수성 페인트 쓴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실이라든지 또는 교실, 벽에 칠한 모든 페인트가 수성 에멀전 페인트죠. 자, 광택이 없습니다. 광택이 없다는 얘기는 눈부심이 없는 거예요. 눈부심이 없어. 이러니까 눈에 피로가 덜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얘는 알칼리에 강합니다. 알칼리에 강해서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위에 바로 칠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작업성이 좋죠. 물을 타기 때문에 여러분 뭐 굳이 신나가 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증발해도 더 신나보다 증발 속도가 더디니까 작업이가 쉬워진다는 얘기죠. 자, 이런 특성을 가진 게 여러분 수성 페인트였습니다. 자, 다음에 봐야 될 게 여러분, 우리 교재에서는 여러 가지 페인트가 있는데 바니쉬를 좀 보셔야 돼요. 바니쉬. 혹시 바니쉬 상관없어요. 자, 이 바니쉬인데, 이 바니쉬는 크게, 자, 우리 교재도 나왔어요. 유성 바니쉬와 휘발성 바니쉬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이 유성 바니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스라고 그랬어요. 니스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자, 그러면 이 유성 바니쉬는 말 그대로 기름 성분이 있는데, 이 유성 바니쉬는 요기에 비해서 훨씬 건조가 느렸어요. 맞죠? 얘는 상대적으로 건조가 빨라요. 맞잖아요. 네. 자, 그래서 얘는 주 용도가, 옛날에 니스 어디서 칠했어요? 목재, 가구에 주로 많이 쓰는 거죠. 목재 가구용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숨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목재 가구는 바깥에 놓는 거 아니죠. 여러분 목재를 바깥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가 빨리빨리 부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썩는다고요. 가구 밖에다 놓는 거 보셨어요? 결론 이건 실내용이란 뜻이에요. 실내에만 쓴다는 얘기예요. 유성 바니쉬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되면 이 유성 바니쉬는요 하얗게 색깔이 변질되면서 깨져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휘발성 바니쉬입니다. 건조가 굉장히 빠른데 문제는 이 휘발성 바니쉬는 또 특히 종류를 두 가지로 봐요. 종류가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하나는 레이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라카 또는 뭐 라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레커 또는 레커. 자, 영국식 뭐 미국식 그런 발음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문제는 이 레이크는요 건조가 빠른 대신에 그 사용 목적이 어디냐면 목재 가구용이에요. 결론, 이건 어디에 쓴다고요? 실내용으로만 사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는 실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카는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페인트 있죠? 전부 다 이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자동차라든지 요즘은 상당히 좀 많이 씁니다. 자, 가구용도 이걸 써요. 가구도 쓴다고요. 근데요 이 라카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얘는 내구성 다 좋아. 여러분 광택도 오래 가는 거죠. 내구성, 여러분 내구가 뭐예요?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동차 페인트 금방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내구성, 기후에 잘 버티죠. 햇빛을 놓는다고 뭐 자동차 색깔 금방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좋은 게 바로. 그 다음에 부식도 잘 안 되죠. 그걸 페인트 칠해놓으면. 자, 문제는 뭐 이 자동차라는 개념을 그렇게 제가 포괄적으로 썼지만 이 라카 또는 라카는요 반드시 칠할 때 뭘로 칠해야 되면 반드시 뿜칠, 즉 스프레이 칠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스프레이 칠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빨리 굳어요. 그래서 너무나 빨리 굳는다 해서 소건성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자, 이 라카는 반드시 뭘로 하라고요? 뿜칠로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 정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재 보면 페이지 251페이지 보면 뿜칠이 나와 있죠. 이런 뿜칠입니다. 자, 스프레이 칠을 하는 건데 자, 여러 가지 자 내용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보면 압력이 있는데 보실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여기에 페인트 칠할 거예요. 자, 그래서 스프레이 건에서 이렇게 칠하는데 여기에 이 스프레이 건의 압력인데 이 압력은 얼마냐면 보통 0.2에서 0.4. 자, 단위가 여러분 지금 뉴턴 퍼 미리 제곱미터나 똑같은 단위가 메가파스칼이나 똑같은 단위입니다. 아셨죠? 이 정도 압력으로 뿜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요 스프레이 건과 칠할 면과의 거리는 최소 300mm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칠할 폭은, 칠폭은 얼마 정도가 되냐면 300mm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스프레이 건과 요 칠할 면과는 직각으로 유지하는 게 좋고, 자, 이 스프레이 건은 좌우 연속적으로 또는 움직여줘야 돼요. 이게 다 되면 그 다음에 또 칠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칠하면서 이렇게 스프레이 건이 내려올 때 여러분 이 겹친 폭이 필요해요. 이 겹친 폭은 7폭에 약 3분의 1 정도는 겹치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각 회의 뿜질 도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교차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직각으로 교차해야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직교해서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칠해. 그러면 이렇게 칠했으면 그 다음번은 어떻게 칠하라고요? 이렇게. 이게 바로 여러분 직각으로 교차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스프레이 뿜칠은 이런 작업을 기준해서 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장 시 주의사항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얘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적산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